녹화를 했다가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나서 녹화 종료를 누르면 꼭 튕기네요. 노트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트북도 좋은 건데 뭐 어찌됐든. 자, 2000년 3월 14일 중수돌이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것은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신풍제약, 미코, 코미팜, 그리고 부강약품. 다 코로나 관련주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 그리고 치료제 관련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요새 시장에서 이 코로나가 죽으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자율주행주의 대표적인 모트렉스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조금 더 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카카오톡 MANDUK 만덕06 친구 추천해주시고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 상담해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장중에 그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리딩 할 수 있는 카톡방이 따로 있고, 뭐 리딩 운영비로 10만원 정도,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뭐 석 달 기준, 뭐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잡지 않고 본인이 좀 공부하다가 괜찮으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금요일날 시장이 참 버라이어티 했는데요. 결론적인 거는 우리 개인들이 사실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가지고 투자하는 돈 자체가 다 개인의 돈이에요. 개인의 돈이에요. 개인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그 금액 자체를 불릴 수 있는 재테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개념인 건데, 따지고 보면 개인이 돈은 더 많지만 우리 개인들이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놀아났던 장이 어제와 같은, 금요일과 같은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신용 물량과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과 그리고 개인 투매를 받아냈었던 시장이었고, 이제 가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바닥이 깨질 확률은 거진 없지만 한 차례 더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높으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수익 중이라면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재밌는 부분을 보면요, 미코 말고 투자 주의가 나왔던 종목들이 금요일날 좀 있을 거예요. 공시가 떠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를 보면 뭐가 있었죠? 잠깐만요. 투자 주의 저게 안 나오니까 좀 그러네. 잠시만요. 덱스터를 볼까? 얘는 안 나왔네요. 얘 말고 제가 종목이 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긴 하는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시장이 개파락을 떨어지고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시장이 여기서 갭 시작을 했고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 한 차례 밀면서 자기네들 물량을 던지고, 그리고 공매도로 잡아대면서 주가를 낮춘 다음에 이 주가가 오후장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뭐 공매도 6개월 금지라는 뭐 이 주식 시장 대처도 나왔고, 연기금 자금 투입 뭐 그런 게 나오면서 또 뭐 저기 코로나 신약 개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죠. 5월달 정도면 상용화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올리긴 했는데, 재밌었던 건 이제 3시 30분에 장이 끝나고 공시가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코스닥에서 특히 코스닥이고, 그리고 인기가 많지 않았던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활발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공시가 나온 게 많을 거예요. 그 공시 내용이 뭐냐? 소수계좌 집중. 그래서 월요일날 투자 주의를 요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소수계좌로 플러스 샀다라는 얘기보다 누군가 뭉텅이로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뭉텅이를 판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그 종목의 이 종목 투자자를 보면 이렇게 외국인, 개인, 뭐 기관, 그날 샀던 물량, 팔았던 물량이 나오는데, 소수 계좌에는 분명히 외국인이 예를 들어 만주를 팔았다고 소수 계좌 집중 관리 종목이라고 공시가 떴는데, 그날 이 순매수 일자를 보면 팔았던 외국인이 물량을 더 늘렸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즉 개파락을 시키고 신용 반대 매매를 받아내고, 거기서 개파락이 떨어지면 개인 투매가 위에서부터 밀리는 것보다 적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밀어주면서 개인 투매 어느 정도 받아주고, 이 개인 투매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와장창, 그래서 4%를 시작해서 1분 만에 8%까지 빠졌죠. 그리고 8%에서 슬금슬금 13%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7%까지, 마이너스 7%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이 그런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보시면 판 사람이 다시 샀어요. 결론적인 거는 말 그대로 종목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당장은 월요일날 투자주의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아침에 갭 떴다가 올라왔다 전날 종가보다 살짝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왜? 종가보다 높으면 그 다음날 경고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굳이 인기가 있는 주식이 아닌데 경고까지 가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밑에서 받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외국인하고 기관 입장에서. 아주 재밌는 시장이었고요. 종목을 좀 볼게요. 펜타님 오랜만에 뵙네요. 랩지로믹스부터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 뭐 얘가 대장이다, 수젠텍이 대장이다, 별의별 대장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상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1차, 3차, 5차 단기적으로 파동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그림이긴 하고, 다른 주식들 보면 바닥에 있던 많이 빠졌던 종목이든 혹은 올라왔던 종목이든 금요일날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한 번 더 누르고 오후장에 올라올 때는 대부분의 요런 모습, 아니면 요런 모습, 아니면 요런 모습이 많거든요. 요런 모습이 많아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대부분 낙폭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이번에 지수가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잘 나갔는데,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가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는 얘네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사실상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지수가 오르면 얘네들은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얘네들은 올라가고. 그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3, 40% 마이너스 칠 때 얘네들은 플러스 30%에서 70%, 100%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테마를 코로나로 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뭐 보면 요런 모양새가 있죠. 이건 코스피 종목인가 봐요. 요런 종목, 뭐 요런 모습, 혹은 요런 모습. 이 봉의 몸통의 음봉의 길이가 다 작죠. 요렇게 십자, 네이처셀 같은 거 보더라도 요런 모습. KPM테크는 뭐 워낙 소외된 종목이라. 그리고 뭐 텔콘제약 이런 거 보더라도 몸통이 짧아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 뭐 주로 들어가 있는 미코라든지 그리고 랩지노믹스 그리고 수젠텍 뭐 대표적인 것들 볼게요. 이런 종목들 보면 음봉의 몸통이 길어요. 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올라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신고가를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이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난리가 났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하도 떠들어대죠.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확진자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400명, 500명 나왔던 게 100명, 200명 나오고 그만큼 이제 치료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를 관련주로 보면 처음에 마스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치료제 나오면서 여기 중간에 뭐 교육주, 그 다음에 재택근무주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 치료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코로나 관련주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마가 오래 가려면 대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테마에 관련된 새로운 종목들을 만들어주면서 이 테마를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마스크주 관련주는 상승이 확실히 더뎌요. 이제 시세를 다 냈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시세를 다 내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보면은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해서 쌍봉을 찍고 빠질 거냐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랩지노믹스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제일바이오를 설명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어요. 즉 추세는 살아있지만 이 추세가 지금 죽을지 아니면 더 갈지는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되는 그림인 거고요. 어찌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들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자리들을 싹 배제하고도 기존에 여기가 이제 고점 자리 뭐 이게 최고점이고 이거 오버슈팅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윗꼬리 달았다라는 건 이 자리를 이렇게 놓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려다가 보면 기존의 상승이 한번 나오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리고 윗꼬리를 제외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그죠? 이 몸통이 나왔던 자리를 상승을 시키고 눌릴 때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보세요. 여기가 1차적으로 여기가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죠?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올라와서 2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기 몸통 자리 혹은 조금 더 오버로 빠진다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 9,800원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죽은 거예요. 그냥 상승 자체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을 해서 혹시나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자리는 이 위에서 올라오는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몸통인 부분. 요 자리에서 요 자리. 그림으로 보면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즉 몸통이 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위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 빠질 때도 요 자리를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 혹시나 꼬리를 달릴지언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야만이 이 주식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얘가 고점을 갱신해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려면 기존의 고점 자리 14,900원, 그러니까 15,000 위로 몸통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몸통을 이렇게 한 번 더 만들어야 얘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점 아니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서 라운드 피겨값이 2만원 부근에서 무너질 거냐, 아니면 무너질 확률이 높겠죠. 무너질 거냐, 아니면 18,000원 부근 혹은 18,000원 부근에 무너질 거냐는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16,300원을 뚫고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자리로는 기술적으로만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까지 15,5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요. 15,500원을 못 넘긴다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 13,000원대를 지켜준다면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일바이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어찌 보면 파동이 1파, 3파, 4, 5파, 한 파동이 더 나온 거거든요. 이게 파동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까지 눌렸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1파, 1파에 60% 빠지고 40% 남겨놓고 3파 나오고 3파에서 눌릴 때 여기 지켜주는 바닥 지켜주니까 또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내려앉았을 때 꼭 지켜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많이 빠져요, 여기. 아니면 이 위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게 깨지면 뭐다? 추세가 꺾였다. 그죠? 기존 방송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 자리에서도 종목을 봐드리면서 이제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면 그때 기술적 반등을 노릴지언정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현재의 자리가 이제 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요 자리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될지 요 자리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지금 자리대가. 그죠? 그러면 아까 봤던 제일바이오랑 모양은 달라도 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죠? 위에 고점 지켜주고, 그러니까 한 차례 상승. 이번에 빠질 때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밑에서 지켜줘야 될 1,800원짜리 때는 지켜준다라는 거. 많이 빠지면 9,8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당장은 없을 가망이 높다. 대신 이 윗자리에서 박스를 치고 횡보를 만약에 한다면, 횡보를 해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또 노려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얘는 현재 정배열 초입 단계니까. 대신 시간은 걸릴 거라는 거고.
시간은 걸릴 거라는 거고, 지금 이제서야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횡보를 해줘야 얘가 나중에 다시 한 차례 꼭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뭐 실적이든 다른 이슈든 그걸로 갈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냅지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진단 키트도 매한가지고 냅지가 진단 키트의 대표 그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놈이었으니까 뭐 수젠텍도 남아 있긴 하지만요. 근데 걔는 갭자리가 너무 많아서 한번 빠지면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랩지를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에 찍었던 고점 자리가 기존에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자리라는 거. 즉 매물이 많다라는 거고. 그죠? 매물이 많고 위에 또 한 차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즉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위까지만 갔다가 밀린 거예요. 그죠? 이게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고 수익 중이다. 혹은 내가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잘 정리하고 그 다음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랩지로믹스는. 두 번째 신풍제약. 목요일날 시간으로 신풍제약 우랑 신풍제약이 올라왔어요. 뭐 관련 준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는 뭐 관련 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풍제약은 확실히 끝물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얘도 아직 정배열은 아니지만 라면스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정배열은 아니지만 나중을 생각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기존의 고점 자리가 여기거든요. 고점 자리 그리고 그 고점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고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딱 요 자리를 지켜놓고 끝나긴 했어요. 그죠? 지켜놓고 끝나긴 했는데 기존 지금 얘는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단기적으로 해먹는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자 랩지는 올라왔다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어디? 고점을 갱신하고 눌렸다 올라오고 요러면서 죽을지 아니면 요러고 또 고점을 갱신하고 눌렸다 뭐 요렇게 갈지 뭐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신풍제약은 지금의 모습은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2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했다가, 요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는 뭔가 급하게 나올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슈를 만들려고 고점까지 와서 쌍봉을 만든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밀었죠. 말을 개미털기를 한 거죠. 개미털기를 하고 슈팅을 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고점을 지금까지도 갱신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추세를 밑으로, 밑에 있는 추세는 위로. 어찌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즉 얘는 어차피 이제 뭐 진단 키트도 어느 정도 시세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잘해야 이 안에서 수렴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수렴 자리가 깨지면 한 차례 밑으로 밀릴 확률이 높고 금요일날 갭을 띄워놓고 지수가 개파락 빠지고 난리가 났던 중에서 잘 버티다가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신풍제약이 무너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많이 터졌죠. 최고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만큼 빠진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 기존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몸통을 이 양봉을 만들었던 고점 위에서 시작한다는 건 한 차례 더 상승을 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한 차례 상승을 시키다가 이 윗꼬리보다 밑에 몸통이 길죠. 몸통이 길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 털고 나갔을 확률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건데 뭐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 털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거면 몸통이 조금 어디 갔나? 이 봉 길이가 요렇게 길어야 돼요. 요렇게 길고, 그러니까 요렇게 길고, 뭐 몸통이 이게 요렇게 길고 몸통이 요렇게 뭐 나온다든지 조금 더 밀게 요런 그림은 거진 털고 나가는 그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날부터 슬금슬금 빠져요. 왜? 여기서 다 털고 나왔으니까 거래량 터지고. 근데 지금의 그림은 어느 정도 털고는 나갔지만 아직 추세를 만들어는 놓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삼각수렴이 끝나면 뭔가의 모습을 나타낼지 아니면 이대로 꼬라 박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도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횡보를 어느 정도 시키다가 나중에 뭔가의 이슈로 슈팅을 만들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그림이에요. 그죠? 외국인들도 아직 사고는 있네요. 그럼 이 안에서 삼각수렴 안에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굳이 얘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월봉상에 보면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그죠? 코로나가 굳이 아니었어도 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뭔가를 모아가고 있는 그림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졌고 지금까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삼각수렴이 끝나면 기존의 이 고점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가 뭐 바이오주의 코스닥의 바이오에 대한 테마가 불 때일진 모르겠지만 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지금 지분을 보면 보세요. 다 지우고 지분을 보면 얘는 상승은 짧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날짜는 짧아요. 날짜는 상승의 날짜 여기서 보면 4일 그죠? 4일 그리고 빠질 때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상승의 날짜 이틀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그죠? 상승 하루 그리고 여기는 하락 박스권이죠 그냥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은 요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건 호가창이 두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얇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만 갭이 뜨면 뭐다? 매도자가 많다. 가벼우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갭만 뜨면 기존에 물렸던 사람이 던지기 바쁘다. 왜? 기존에는 매수세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팔 수도 있는 그림이 많았었으니까. 그죠? 요런 데 보면은 거래량이 그진없이 그냥 짤막짤막 하잖아요. 요런 게 이렇게 시세가 들어오면서 여기도 그렇고 갭만 뜨면 뭐다? 민다.
응. 갭만 뜨면 민다. 갭만 뜨면 민다. 갭만 뜨면 민다. 갭만 조금이라도 뜨면 민다. 그죠? 얘는 갭이 뜨면 밀리는 종목이에요. 말 그대로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응. 기존에 여기 고점을 만들었던 이 매물을 소화를 하기에는 호가창이 얇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 훅, 매도세가 들어오면 훅. 그러니까 이 매물 소화를 뭐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분봉상에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물 소화를 덜 했다라는 종목이에요. 뭐 넵지나 뭐 그런 종목하고 좀 별개로 뭐 미코 같은 그런 거랑 좀 다르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새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주봉으로 잠깐 볼까요? 아우 주봉 화려하죠. 주봉 이쁘네요. 양봉, 음봉, 양음양음 지금 양음양음 패턴이에요. 즉 여기서 뭔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 물량을. 그러니까 얘는 길게 볼 종목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슈팅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길게 뭔가를 지금 기다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이때하고 지금 모양새가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이건 뭐 신풍제약의 이슈로만 갔겠죠? 여기.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봉으로만 봤을 때. 양음양음이잖아요. 바닥에서의 뭐? 양음양음은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거면 이거는 매집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신 고점이든 뭐 바닥이든 그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뭐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데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한 차례 밑으로 밀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야 이거 위로 올라갔다. 잠깐만요. 업종 차트. 업종 차트도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지? 요런 자리 보세요. 요런 자리. 이게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닌데? 코스피가 맞나 보네요. 주봉? 월봉. 음.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 자리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잖아요. 그죠? 기존에 올라왔다가 횡보했던 지점에서 장대음봉이 빠지고 이날부터 그림을 보면 음봉 빠지고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양봉. 그죠? 어. 그러면서 위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만들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자리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두 개 나온 뒤에 다시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 양봉의 저점을 갱신하죠. 그리고 올라오지. 약간 올라왔는데 갱신하죠. 그리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빠지잖아요. 요런 것처럼 지금의 주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얘는 어떤 모습이다? 바닥에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이다. 그죠? 거래량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터졌고 즉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은 힘을 못 발휘하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와서 얘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여기 고점보다 여기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보다 하락하고 나서 여기가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했다라는 거는 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헤드 앤 숄더라고 어깨 머리통을 만들었으면 여기도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게 어깨가 될지 아니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어깨에 처맞고 빠질 때 바닥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지금으로는 나중에 그 뭔가를 또 한 차례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짜공댕이 어깨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죽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내려앉으면 이평선까지 장기평선까지 내려앉으면 아 이게 짝공댕이 짝 어깨 헤드앤숄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머리통 냉길고 이게 어깨 한쪽으로 축 내려앉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음양음 패턴으로 뭔가 매집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뭐 한 건지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다 빠질 때 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죽은 척 하면서 계속 꾸준히 살아나잖아요. 말 그대로 이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도 외바닥이죠. 주봉상에. 그럼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구름대 밑에서 수개월 행보를 하다가 여기 구름대가 매물이잖아요. 매물을 왔다리 갔다리 정리하고 올라왔다가 눌리는 자리가 어디? 구름대 상단인 거예요. 상승의 초입 단계인 거예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죠? 즉,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지금의 저점,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의 자리로서는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 장기로 봤을 때가 요 자리인 거고 7,200원. 기존에 여기 1차적으로 산을 만들었던 몸통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7,25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가 절대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안 깨져야 되는 거고. 7,300원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서 슈팅을 한 차례 볼 거야. 그러면 기존에 갭 떨어졌던 자리, 요 자리 7,650원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탈이 되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다시 올라올 때 여기 이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부분이 저항이 될 거고 몸통의 이 바닥이 하나의 지지가 될 거고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중간값을 보면 기존에 올라왔다 하락하고 다시 한 차례 올려놓고 어디? 횡보하면서 윗골이 달았던 못 올라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이 자리를 못 올라서면 뭐다? 빠진다. 이 자리를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이 몸통 부근인 여기 윗골이 단 자리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저항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저항인 거야. 여기를 뚫어야만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장대 음봉의 또 중간값. 요 자리 되겠죠? 요 자리가 맞나? 요 자리 되겠네요. 한 9,600원, 700원까지는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얘는 장기적으로 볼 만한 주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좀 내려왔을 때 어찌됐든 얘가 한 차례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요. 7,300원대까지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요. 왜? 아직은 이평선이 정배열 초입이 들어갈 만한 자리니까. 정배열이 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녹십 자세를 좀 이따 봐드릴게요. 일단 종목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 미코 볼게요. 대응가죠. 뭐 진단키트 해서 뭐 하여튼 다들 난리죠 지금. 네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자, 이 미코라는 종목도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수소차로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이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장기 입형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 혹은 수소차 이슈랑 엮어서 지금의 시세를 내준 종목인데, 얘는 중간에 이 기존에 빠지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냥 쭉쭉 빠진 게 아니라 추세 자체를 밑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 안에서 이 하락 추세에서 위아래로 롤링하면서 많이 빠졌고, 여기서 뚫고 올라오면서 추세를 변경하나 했더니 기존에 여기 빠졌던 자리에서 횡보했던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또 구름대가 있었고 만들어주고,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추세를 또 만들었던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는 이 추세선에 맞고 올라오면서 다시 이 추세를 돌렸어요. 돌리고 이렇게 추세를 돌렸었죠. 돌렸다가 위에서 올라오는 저항선을 맞고 내려올 때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이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얘도 랩지로믹스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만들고, 이 추세가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자리예요. 이렇게 변경이 된 자리고, 기존에 내려오면서 이 하락 추세에 따라서 내려왔고, 이 내려온 만큼 횡보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올라오면서 얘는 매물 소화를 하려고 위아래를 쳤어요. 많이 이 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올렸다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고, 올렸다가 이 양봉이 나왔던 다시 바닥까지 내려앉히고. 지우개가 어디 갔니? 보세요. 여기가 첫 상승의 하단, 여기가 상승의 고점인데, 여기 그냥 몸통으로만 볼게요. 몸통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바닥까지, 다시 올렸다가 내려올 때 어디? 이 몸통의 어디? 바닥까지. 그죠? 바닥이 여기인데 갭 뜬 자리가 있으니 실제적인 바닥은 어디? 여기라고요. 그죠? 한 차례 올려놓고 다시 이 바닥까지 빼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올렸다가 이거에 대한 바닥은 어디? 여기 몸통 바닥 나왔던 자리 여기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올리고 나서 내려올 때 기존의 위아래로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요 자리죠. 그냥 오버슈팅이 있지만 요 자리, 여기 몸통 만들었던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만들었고 다시 올라와서 요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요 자리에서 지지를 이 기존에 몸통 만들었던 이렇게 박스가 된 거죠. 이렇게 그냥 한 차례 그냥 박스를 보고 요 박스 위로 한 차례 올린 거예요. 올려서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 여기 몸통 만들었던 요 자리가 하나의 또 이렇게 2차적인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예요. 근데 금요일날 개파락 떨어지고 밀었죠. 밀면서 사실상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이 더 좋게 보일 텐데 다시 바닥까지 밀어놨어요. 이 몸통까지 밀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라는 거.
랩즈랑 비슷한 그림인 거죠. 추세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죠? 요렇게. 요때는 오버슈팅이었고. 그럼 이 추세대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렸다가 기존에 있는 정고점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할 거냐? 여기까지 11,500원 정도? 11,500원 혹은 12,0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더 도전을 할 거냐의 개념이거든요, 얘는. 근데 주봉상이 요렇게 보면 몰라도 요렇게 보면 주봉상 보면 이 다음 주에 이제 봉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봉이 만들어질 때 이 위로 몸통을 만드는 그림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주봉상에 보면 바닥에서 올라와서 구름대를 뭐 들어가지도 않고요. 겉으로 살짝 뚫고 올라왔다가 이제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위에서 살아있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 얘도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려서 밥그릇을 만들고 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실패한 그림이에요. 고점에 대해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얘가 이 올라온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고점을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눌린다면 한 차례 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오는데, 지금의 모습은 올라왔다가 이게 이렇게 눌렸어요. 그죠? 이렇게 눌렸다가 이게 올라오면 요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 고점대까지. 혹은 여기 고점대까지. 그럼 이렇게 보면 커피잔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 대부분 이렇게 원을 그리는 종목들은 빠졌을 때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피잔을 그리거든요. 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이렇게. 근데 이게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올라올 때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뚫고 올라서요. 이거하고 에코마케팅인가? 요런 종목,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기존에 여기가 신고가인가 기거든요? 이거 주봉으로 봐야 좀 나으려나?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이거를 뚫을 때 한 번에 뚫고 올려버린다고. 올렸다가 뭐 눌렸다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되더라도 월봉상에도 그렇고 일봉상에 한번 눌리는 자리가 보일 텐데 이게 너무 장기간 횡보했던 자리라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요런 자리가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 바닥 말 그대로 기존의 고점을 웬만하면 훼손을 안 하고 쳐 올린다고요. 이렇게 요런 종목도 기존의 고점이 21,500원 요런 자리죠. 급하게 올렸다가 여기서 약간의 횡보를 해주고 소화를 해주고 다시 한 차례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죠? 얘는 아직도 이제 이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왔죠. 아직. 내려오면 뭐 그때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미코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한 차례 9,000원 위로 올려놓으면 또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로는 주봉상의 거리량이 많이 타졌죠. 아까 윗꼬리 신풍제하고는 다르게 윗꼬리가 길고
밑에 몸통이 짧고, 이게 말 그대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가 누군가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3일 전? 저번 주 수요일 정도의 시간에서 이 미코라는 종목이 뭐 유럽 FDA 승인이 났다라는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었거든요. 얼마야? 9,900원까지인가? 언제야 이게? 잠시만요. 12일. 요날인가? 종가가, 요날이네요. 3월 11일날 시간외에서 9,32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되고, 그때, 그, 시간에 상한가가 1,200원인가 1,300원인가 기었고, 그때 9,950원까지인가 갔다가 시간에서 다시 바닥까지, 시초가까지 밀어놨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시간에도 그렇게 터진 적도 없었고, 그래갖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되게 크게 갈란가 보다. 제가 그 네이버 게시판을 좀 잠깐 봤거든요. 크게 갈란가 보다. 이런 거래량이 엄청났다. 얘네들이 9,900원대에서 뭐 몇만 주 이상 샀으니까 외국인들도 다 물렸겠구나, 뭐 어쩌겠구나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많이 빠질 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요 폭락을 이미 예상한 그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올리는 척 하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요 자리도 9,950원이죠. 그죠? 이 다음날 고점이 9,950원이에요. 이날 시간으로 고점이 9,910원인가 9,950원까지 갔었어요. 즉, 이 자리를 이 새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긴 해요. 요 날이었으니까 물량 많이 들어온 날. 이날 시간으로 모르겠어요. 장난을 좀 많이 친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들어왔는 건지 어떤 놈이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금요일에 이 자리를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로는 일단 기존의 고점에 위에 있으니까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확률은 있다라는 거. 올라올 때 일단 여기 시가가 저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금요일날 고가네요. 요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될 거고, 올라오면 9,3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9,100원에서. 여기서는 물량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신고가를 더 갈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 윗꼬리가 달면서 여기 있던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기존에 이 자리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의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요 정도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거래량이 확 올라와서 이 거래량만큼 터진다면 이건 신고가를 갈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고점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림이다. 물량을 줄이는 게 낫겠죠. 더 보고 싶으면 더 보더라도 지금으로선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게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신고가는 못 갈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그림이 나타나면 상관은 뭐 이제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나중에 얘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수소차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원래 얘가 수소차 종목이었잖아요. 수소차. 자유주행이 어느 정도 시세를 냈으니까 이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도 시세를 낼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안에는. 그때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뭐 고점을 갱신할지도 모른다. 모른다. 모르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응은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찌됐든 얘가 올라오면서 몸통이 이 윗자리까지는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자리. 이 위로는 몸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 다음 하루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 하루 더 봤을 때 또 고점을 갱신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원대. 그죠?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어찌됐든 시간이 걸릴지언정 얘는 지금 만원대를 기존에 한번 찍고 이번에 한번 살짝 찍고 내려온 거라. 아니구나. 요때 만원을 못 찍었잖아요. 이번에 한번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궁금해서라도 만원대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 번만 찔러보고 내려오는 종목은 없거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언정 다시 한 차례 얘는 만원을 보러 갈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한번. 그게 이번에 올라올 때일지, 월요일 당장은 힘들 수 있겠죠. 왜 시장이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화요일이든 아니면 월요일 오후장이든 뭐 수요일 그 정도쯤에다도 이 저점을 여기로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저점이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더 강하게 가려면 요 자리 혹은 요 자리죠. 요 자리 7,250원을 안 깨는 그림이 좋아요. 뭐가 어찌됐든 굳이 바닥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고 기존에 여기 몸통 자리까지 한번 이 밑꼬리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매물은 다 소화한 거고 이 윗꼬리의 끝자리 한 7,250원 위 되겠죠? 그 위까지는 그 위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미코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8,800원대, 9,100원대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 빠질 때 훅 빠지는 종목이라 해도. 근데 그렇습니다. 상승으로 보더라도 1차. 상승으로 보면 얘는 또 파동이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얘도 모양이 그래요. 한 번, 두 번. 근데 이 두 번째가 너무 짧아서 이게 두 번째에 1파, 2파, 3파, 4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진단키트는 물량을 슬슬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얘도 정배열 초입자리예요. 그죠?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일봉은 다 돌린 그림. 그러면서 이격이 이제 슬금슬금 벌어지는 자리니까 이 저점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고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죠. 회사가 그래도 튼튼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진단키트도 있고 수소차 이슈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도 정배열, 월봉도 정배열, 그죠? 그럼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올라올 확률은 높은데 그게 이번에 코로나로 바로 올 거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7,000원대 혹은
6,500원대까지는 연련이 있는데 그 위에서 놀아주는 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지금의 저점의 자리가 어찌 보면 이 기존의 이 윗꼬리를 만들었던 자리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7,000원. 7,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행보를 해주면 빠르게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월봉상에. 이평선도 이격이 적당하게 벌어졌잖아요. 여기만 지금 단기 이평선들만 몰려있으니까 이게 한번 벌어져야죠. 위로. 그래갖고 이격도가 커지면 그때가 고점이고 내려앉는 거고, 지금은 내려앉을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는 놨지만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봉이 양봉으로, 즉 8,300원 위에서만 8,300원 위에서만 이번 달이 정리가 된다면 이게 양봉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래량 터지면서. 월봉상에는요. 주봉상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럼 다음 주는 이거를 갱신해야 되는 거고, 8,300원 위로 양봉으로 몸통이 종가가, 그래야 그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봉 엮어가면서 추세가.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꾸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수소차 대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혹시나 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그때까지 볼래 라고 하시든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라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만 이 횡보하면서 한 2달, 석 달을 기다리든 그렇게 가든, 아니면 이게 바로 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볼리저 밴드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도 항상 제일바이오를 얘기하지만 제일바이오처럼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초입 자리라는 거. 지금은 그 자리가 꺾였지만요. 아니면 국일제지 같은 이런 그림을 기다릴 수도 있다라,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가 좀 꺾였죠. 그런 그림으로 한 차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이제 얘는 진단키트로 미코 바이오 어쩌고도 있고 호재거리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미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코미팜 얘도 7호 젠각이죠. 얘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코미팜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얘는 뭔가 뒤늦게 이슈를 만들어 놓고 힘이 없어요. 힘이. 요때도 그랬죠. 요때도. 요때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뭐로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위에서 내려온 이평선 위로 갭을 안 띄워놓고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개파락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주구장창 밀었다가 추세를 만들고, 그죠? 원래 대부분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이렇게 터진 다음에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한번 안 일어나면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고점 맞고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회사가 문제가 좀 많은 데라면, 뭔가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다면 이렇게 내려와요. 주저앉아요. 신라젠처럼 또는 에스모처럼. 신라젠은 검찰 조사라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주고 계속 바닥을 기다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다시 검찰 조사 때문에 무너졌죠. 요런 자리에 있는 그림인데, 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죠.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슈팅에 나와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일단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굉장한 큰 상승은 기대할 수는 없고요.
지금의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고점을 만들었던 이 박스, 요런 박스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밀리면서 이 위에 있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다가 금요일날 깨졌거든요. 하고 밑에 있는 이평선 대부분 요렇게 이 종목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이평 위로 올라오면 어디까지? 이 다음 이평까지 보고 또 위에 이평이 있다면 이게 올라오면 어디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이평 따먹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얘는 한 차례 그냥 여기서 호재로 갭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이 자리 위에서 시가를 만들면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 하지만 이제 위에 있는 매물이 있고 주봉상에 월봉상에 보더라도 다 걸리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고점을 갱신을 못할 확률이 높은 자리인 거예요. 얘는 다시 가더라도 어디까지? 고점까지. 왜? 여기서 미친듯이 올라가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럴만한 엄청난 가치를 느끼는 종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평선의 이격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몰려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를 좀 보면 기존에 대상승 자리가 나왔던 이런 자리 보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보면 이평들이 트위스트를 꼬거든요. 대부분 대시세가 나기 전에 이렇게 이평들이 트위스트를 꽈요. 그죠? 이렇게 트위스트 꼬고 지금의 자리로는 보면 요런 자리인 거예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역배열이지만 슈팅은 나왔고 슈팅이 여기까지 나왔고 뭐 나왔다가 밀렸지만 그 전에 있던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 그죠? 그러면서 이평선을 올라와서 밟고 지지를 해주다가 살짝 밀어 개미를 털고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기존의 고점이 뭐다? 지지가 되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요렇게 우상향 하다가 그죠? 우상향 하다가 이평선 트위스트를 뭐 어쩌고저쩌고 꼬고 올리는 그림. 이게 대시세거든요? 대시세를 날 때 이렇게 났고 지금의 자리는 그래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네. 그죠? 아예 바닥까지 다 내려왔죠. 이 큰 대시세를 냈던 1파, 2파, 뭐 3파 파동이 다 나왔던 5파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하락한 종목들은 이 시세가 5년, 15년이면 지금 이제 5년 정도 지나긴 했는데 이 위에 고점까지 넘길 확률은 드물짜리고요. 많이 가야 이제 3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정배열로 돌리려면 지금의 자리 보시면 여기 이평이 트위스트를 꼬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격도보다 지금의 요 자리의 이격도는 넓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장기 이평선이 제일 긴 장기 2년선 밑에가 1년선.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올라올 때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을 노려보는 자리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요. 위에 올라오면 계속 윗꼬리를 달잖아요. 올라갔다가 음봉 여기서 그냥 바로 밀어버리고 다시 여기까지 메꿔놓은 자리가 됐는데 그죠? 메꿔놓은 자리가 됐는데 이 다음날 그냥 시장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몸통을 만들었다가 또 누르고 계속 여기에 있는 매물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고점이. 요 자리를. 장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상승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계속 횡보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횡보를 하면서 자리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추공상에서도 그렇죠. 지금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일단 어찌됐든 이 종목은 21,500원 오버슈팅 나오면 한 22,200원에서 2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21,000원대부터 고점인 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가 될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털고 나오는 자리가 좋을 거고 그 위로 올라섰다가 얘가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오는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또 지지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수 관점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계속 이 위에서만 횡보해준다면 나중에 얘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다 같이 빠졌는데 이 인터플락스라는 종목 그죠? 어찌 보면 비슷해요.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와서 장기 이평선 위에서 놀아주죠. 이러면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의 고점을 갱신을 못하니까 추세가 밑으로 조금 하향하면서 여기서 횡보 박스를 만드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무너졌죠. 그죠? 무너졌죠. 무너지는데 위에 있는 장기 이평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를 꾸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인데 시장이 도와주질 못하니까 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종목은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만 오면 다시 한 차례 그때는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추세가 고점 만들고 밑으로 내려왔던 자리인 것처럼 지금의 코미팜의 자리가 요전 자리인 거예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였다가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요런 모습의 원래 그 목요일까지는 요런 그림이었던 거죠. 목요일까지는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저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받쳐주는 요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버텨보려고 그 다음을 노려보려고 무너졌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어찌됐든 18,800원 19,000원 위로 이 종가를 올려놓는 게 그림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횡보를 또 장기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트렉스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자유주행 종목이죠. 기존에 더 미동이 그 다음에 뭐 NCN 그런 애들이 대장을 할 때 모트렉스는 못 갔어요. 사실 회사가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신규 상장 2017년에 했네요.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박스를 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저점이 깨지니까 주저앉은 그림이거든요.
뭐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다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이 빨간색 이평선 위로 올라서질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계속 밀리다가 이번부터 지금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몸통이 이제 올라와서 사실상 월봉상에 보면 이렇게 그냥 추세를 만들었던 그림을 이제 치고 올린 그림이긴 한데 요렇게만 그냥 보면 몸통이 아직도 이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아직도 몸통이 안에 있어요. 그럼 다시 한 차례 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달 월봉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월봉을 위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야 그 다음 달에 혹시나 밀리더라도 여기서 내려오던 추세선 위에서는 밟고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일봉상에서 보면 바닥을 잡았고 고점을 기존에 상장했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밀리면서 계단식 하락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꾸준하게 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했던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됐던 게 이제 이 추세를 바꾼 거죠. 추세를 돌리고 이제 이 추세를 이렇게 탔어요. 추세에 대한 자리는 바뀐 거예요. 바뀌는 계기가 이 종목은 뭐야 이거? 이 종목의 이 추세가 바뀌는 계기가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하고 나면 일반 유상증자가 했죠.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건데 사실상 유상증자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삼자배정도 아니고 삼자배정도 당장은 호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이 종목의 이 주가 종목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찌됐든 기존에 거래가 없으면서 꾸준히 흘러내렸어요. 얘는. 그러면 수익 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말 그대로 여기 주포가 있다면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매집을 해온 거겠지.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평단이 여기 1, 2, 여기 1, 2, 여기 1, 2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혹은 내려앉히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얘가 평단이 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주저앉으면서 하락을 시켰고 이 하락했던 물량을 자기네들이 모아가려고 유상증자를 하나의 이슈로 잡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 개인 우리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보다 지금 이거를 주무르고 있는 세력이 이 유상증자의 물량을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얼마가 유상증자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려서 유상증자를 좀 받게 하는 그림이 되고 올라왔다가 이 위에 있을 때 나중에 뭐 보호회수든 뭐 그런 게 끝나고 나면 그 물량을 팔아넘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득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되죠. 그리고 지금 자리도 뭐 유상증자가 이제 결정이 났고 주주 배정하고 이제 일반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개파락을 떨어뜨리긴 했는데 왜 그래 이거? 잘 올라가던 종목이 위에서 이평선 위로 못 올려놓고 위에 저항이 어디냐? 좀 볼까요? 여기죠? 기존에 뭐 횡보했던 자리 부근이긴 한데 이건 뭐 일봉이 아니라 굳이 걸릴 자리는 아닌데 일단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어찌됐든 위에서 생긴 이평선
장기평선에 저항을 받은 꼴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나서 그냥 개파락을 밀어버렸어요.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은 끝나고 일반으로 넘어간다. 그 이슈로 올려놓고 그 이슈로 또 밀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개파락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 즉 얘는 하락은 했지만 이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어찌 보면 여기서 요렇게. 그죠? 그럼 이 음봉이 오버슈팅이구나. 이 위로 만약에 이 종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이 종목이 가는 길 자체가 뭐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위로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위에 매물이랑 뭐 그런 게 많아요. 뭐 어찌 됐든 이 종목은 일단 요렇게 상방으로 추세를 잡았다라는 거. 대하락의 끝이 났다라는 거고 그 하락의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으로서는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맞고 하락을 할 때 중간값을 못 지키면 그죠?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 지금 중간값에 쳐맞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생기잖아요. 1차선, 2차선 이렇게 그림 보면 자 보세요. 상승을 여기서 한번 해주고 하락을 할 때 이 중간값을 못 지키니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 중간값에서 저항을 받죠. 이걸 못 뚫으니까 다시 바닥까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 멈췄지? 차선이 1차선, 2차선이지만 이 1차선, 2차선도 여기에 또 중간값.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중간값.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지금 자리도 바닥까지 내려와서 아직 이 하단은 닿진 않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올라올 때 여기 자리, 이 중간값 요 자리 그러면 가격적인 면으로 3,250원 정도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얘는 다시 한 차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뭔가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는. 왜? 이 하락이 끝났거든요. 길게 보고 가면 못해도 5,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주식이 어느 정도 돼가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 이제 올라오는 이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건 또 뚫어야 되겠죠? 1차적인 거는 4,000원대 부분인 거고, 여기 4,400원, 4,000원대 여기네요. 구름대 상단 4,100원대 여기 올라서면 여기까지 4,800원대나 4,6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 안에는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 위에는 그 다음 문제, 뭐 회사에 이슈가 있다든지 실적이 좋다든지 뭔가 자율주행에 또 붐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얘도 이렇게 원을 그려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V자로 반등을 계속 해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얘는 시작 때부터 너무 많이 빠졌거든. 지난번 일반 공부한 540만 주가 추가 상장 나오네요. 그게 벌써 나와요? 그 전에 또 저걸 했나?
예전에 했던 거구나. (13, 16일날) 신주 발행가액은 3,000원대네요. 지금 2,800원이네. 그럼 이제 올려야죠 또. 2018년에 했던 거네. 2018년. 2018년 전환가액이네. 그때 1년 넘고 했던 종목이니까 이건 일반 공모를 한 거고, 이게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 거죠. 이번에 기존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전환사채가 슬슬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죠. 얘도 그 전환사채를 팔아먹으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죠? 이 회사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뭐 전환사채로 해서 주가로 장난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전 나무가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종이 줄줄줄 흐르다가, 줄줄줄 흐르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추세를 위로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그냥 올려버렸던 종목이, 너무 오래 빠졌던 종목이라 지겨웠던 종목이었죠. 이것도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 요 자리 4,000원대를 넘어설 확률이 적겠지만, 그래도 좀 횡보하다가 이 윗자리 3,200원대 위에서만 올려다 놓고 지지를 해주면 이 윗자리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기존에 여기 3 만들었던 자리 위에까지만 올려놓고 자리를 잡으면 또 한 차례 올려서 4,500원 이상을 또 볼 수 있는 그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추세가 중요해요.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은 추세에 따라서 내가 단기적으로 그냥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좀 길게 볼 거냐는 추세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내가 사고팔고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거고, 내가 사고팔고를 잘하고 감각이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다시 내려온 바닥에서 사서 올라올 때 팔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으로서. 마지막으로 부강약품 보고 마무리 질게요. 아까 전에 뭐 하나 더 봐달라고 하신 분은 기다리다 못해 나가신 것 같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인데, 그래도 얘도 회사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잖아요. 기존에 바닥에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고점에서 이제 내려온 종목인데, 어찌됐든 여기 1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지지를 했던 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하고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바닥, 여기죠. 요 바닥을 깨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밑에까지 아직 안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살짝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 바닥을 다시 한 차례 확인을 하고 깨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뻔도 했지만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크게 시켜놨죠. 상승을 시켜놨어요.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면 이 바닥이 깨질 확률이 있어요. 대부분 주가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살금살금 주가를 올리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요. 분봉 같은 걸 보더라도 모든 종목이 그냥 분봉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뭘 보지? 요런 자리 그림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밑에 있던 것, 이게 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이 이평 위로 못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그냥 쭉 밀어버리거든요. 요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그림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을 준다고. 그냥 요렇게 흐르면서, 요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요렇게 흐르면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런 종목, 부강약품 말고 그런 종목이 뭐가 있죠?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그런 게 있나? 자, 요런 자리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 그냥 위아래로 여기 생보하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 저항을 맞고 나서 그냥 밀어버리죠, 이렇게. 이게 뭔가, 빼기 전에, 살포시 올려요. 왜? 매수세를 기대해야 되니까. 누군가 내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살짝 올려놓고,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평을 처맞기, 역배열일 때는. 부강약품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평이 정배열이 된 자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배열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트위스트를 한번 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고 정배열로 만들려고 그림을 만들다가 이 역배열이 돼서 꺾인 부분이거든요. 꺾여서 주저앉힌 그림이고, 그죠? 주저앉힌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정배열의 자리지만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이 장기평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서야 여기가 역배열이 된 자리예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슈팅이 세게 나왔지만 시가를 만들자마자 여기서 일단 저는 한 차례 털었거든요. 여기서 사서 시가를 만들자마자 주저앉는 거예요. 갭을 높게 띄웠으니까. 아직은 역배열인 거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가려면 시간적 여유, 말 그대로 횡보하는 기간도 좀 더 길든 뭔가 트위스트를 꼴 수 있게끔 산을 만들고 주저앉히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밀어버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의 고점이 또 여기죠. 고점, 그 위에 고점은 또 여기 있고 기존에 산을 만들었던 자리, 산 만들었던 자리, 또 여기도 하나의 고점, 또 여기도 고점. 이렇게 매물대가 이제 많이 생긴 자리예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에가 다 매물대인 거고, 그 매물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치고 빠진 거거든요. 치고 빠졌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도 가기 전에 그냥 갭으로 올리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밀려버린 거예요,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밀렸고, 이게 밀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고, 어디 이평선, 밑에 있는 이평선 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와서 한 차례 올렸지만, 기존의 상한가 자리, 부근도 못 올라가서 일단 윗꼬리 달고 빠진 그림이에요. 한 차례 매물 확인을 한 거고, 지금으로선 이 자리 17,500원 요 자리 위로 회복하는 그림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내려와서 지지를 요 자리 15,2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이 안에서 횡보를 하는 그림이 좋아요. 얘는. 그래야 이 저점을 이 2차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 이평선이 좀 내려오면서 정배열을 할 수 있는 큰 박스를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려오면 다시 요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그죠? 지금 자리가 월봉상에는
이 정배열 자리인데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려놨죠. 그러면 여기가 기존에 왔다 갔다 했던 자리니까 요 자리는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 14,500원 일봉상에서 14,500원이면 여기네요. 14,500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4,500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16,000원에서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그죠? 요 자리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가려면 이건 15,000원 밑으로는 종가가 형성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던 자리니까 반등은 짧았지만,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좋게 가려면 얘가 또 빠르게 훅훅 가서 여기서 횡보를 해서 좋은 자리는 17,800원 위가 좋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다 지우고 1차적으로 요 자리 위로 올라오는 게 좋은 거고, 2차적으로 요 자리 위로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에 빠졌다가 횡보한 자리, 기존에 빠졌다가 약간 횡보한 자리, 이 자리로 올라와야 얘는 안심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한번 반짝 슈팅을 주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뭔가 나중에 이슈가 좋지 않는 뭐 그런 게 나오면 내려오는 이평선에 쳐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에서 처음에 지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게 지지가 안 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 밑에 11,000원대까지 혹은 그냥 거쳐서 내려오면 10,0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죠? 지금으로선 그런 그림인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잡은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은 그림이니까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 그림에서 올려놓은 그림이니까 웬만하면 이 종목이 이 추세대로 가려면 15,000원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나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추세가 유지되는 거구나. 추세를 밟았네 밑바닥을. 그럼 다시 위에 상방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12,500원대지만 15,000원대, 지금의 자리로서는 15,000원대 위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이게 추세가 이 추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면 이건 또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뭐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왔다가 큰 차례 나가고 이때 한번 밀리면서 또 거래가 나갔을 수도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거래가 들어온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간 물량이 여기서 들어온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거래량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고, 그런 그림을 만들려면 얘가 여기서 올라와서 이 자리 17,200원 혹은 위에 2평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17,000 위로 양봉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 장대 음봉이 매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매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고가가 보세요. 고가가 21,300원, 시가가 20,050원. 즉 1.4% 오른 거거든요. 여기서 1.4%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매수세가. 여기 살짝 뛰었다가 시초가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시장도 뭐 아무튼 그랬고 시초가에 팔았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어요. 1.4%밖에. 1.4% 해봤자 두세 호가겠죠. 얘는 단가가 10,000원 단위니까 50원, 100원씩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한 2, 3호가밖에는 올랐다가 쳐 밀린 거예요. 쭉 밀렸죠. 여기까지 쭉 밀리면서 자 11%로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가가 13%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10%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고가에서 저가까지로 따지면 고가에서 산 사람들은 저가까지 물타기를 안 했으면 25%가 빠진 거예요. 하루에 25%, 25%가 마이너스가 됐고 종가상에 3%가 올라왔으니까 어찌됐든 물타기를 안 했으면 고점을 샀다면 얘는 22% 마이너스인 종목인 거예요. 그죠? 22% 마이너스 종목인 거고 그 다음날 또 한 차례 빠졌죠. 살짝 이 종가상 반을 못 뚫고 하여튼 상한가를 못 뚫었으니까 거래량도 이때 많이 터졌고 이날 또 올라오지만 빠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으면 물타기를 안 했다면 당연히 물려있겠죠.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요때 또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7%, 저가가 10%. 그러면 계산만 하면 요 자리 고점에서 산 사람은 여기까지 얼마? 30%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날까지 금요일까지 생각을 하면 얘는 종가는 5%로 끝났네요. 5%로 끝났지만 그러면은 5%로 끝났으면 25%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25%. 금요일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25%인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이면. 그럼 뭐 손절할 사람은 손절했을 거고 그냥 무감각한 사람은 그냥 씨발 뭐 좆대로 되라 하고 놔뒀을 거고 그게 아니고 물타기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평단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25%긴 해요. 25%긴 한데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을 기존에 상승했던 자리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다라는 거는 윗꼬리가 짧은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누군가 계속 샀다라는 거야. 공격적으로. 근데도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씨발 다 털고 나갔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윗꼬리도 달았고 여기서 한번 나갔겠죠. 물량이. 여기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한번 나갔겠죠. 물타기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죠? 한번 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양봉으로 해서 이 윗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이 윗자리까지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또 이 윗자리까지 올라와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다면 이거는 매집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즉 횡보를 하면서 뭔가 준비가 없었던 거라는 거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매집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뜬금없이 여기 부분에서부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지.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겠어?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여기서부터 코로나라는 걸 알고 공격적으로 이제 슬슬 매집을 한 거죠. 밑으로. 윗꼬리를 계속 달잖아요. 매집을 하고 여기서 3차례 매집을 쫙 해주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이게 매집이구나 아니면 여기 바닥에서 또 올라왔던 이 자리 12,000원에서 21,000원이면 한 7, 80%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 자리를 그냥 단기적으로 먹고 튄 거냐 아니면 이게 매집이고 한 차례 더 상승을 시킬 거냐는 이 종목이 이 위로 종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와야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매집이었구나
한 차례 슈팅은 더 나오겠구나. 이게 더 크게 상승을 할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먹을 자리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이씨, 또 우리 7시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정리를 할게요.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하여튼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갭을 뜨는 것까진 좋은데 바로 쳐밀리지 않고 좀 가는 날이 시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항상 쳐미는 장이라 갭이 뜬다면 오전에 쳐밀고 오후에 다시 반등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치고 올릴지 아니면 바닥에서 갭을 띄고 거기서 바로 뛰어서 올린 다음에 화요일날 빠질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월요일날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는 것들이 좀 많을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아무튼 오늘도 잘 주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또 2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서 종료할게요.